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디폴트,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경기 부양책 합의 문제, 여기에 지긋지긋한 테이퍼링까지 평소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왔을 법한 악재가 21년 연말에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채 한도 문제는 2011년 8월달, 테이퍼링은 2013년 5월달에 터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잘 보시면 이런 이벤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공급 속도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돈을 시중에 뿌리면서 코로나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공급망 부족이라는 사태와 맞물리면서 물가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그만 뿌려 라고 외치는 공화당에서는 부채 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경기 부양책 합의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준도 유동성을 되갚는 작업인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헝다그룹 이슈는 어떨까요? 헝다그룹은 작년 여름에 주가 피크를 찍고 지금 9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여기에 여러분이 100만원을 투자했었다면 10만원만 건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기업 디폴트가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오른 모양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헝다그룹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헝다그룹이 자회사를 팔 것이다, 이러한 썰이 돌았고요. 실제로 헝다그룹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10월 들어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 정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래 정지가 되지 않은 헝다자동차는 주가가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헝다그룹이 거래 정지가 된 월요일에 헝다자동차의 주가는 장 초반에 8% 정도 떨어졌었다가 장중에는 34%, 34%까지 급등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31이 아니라 34입니다. 아마도 헝다그룹의 자회사 매각 썰이 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헝다자동차도 매각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건실한 회사가 나타나서 헝다자동차를 인수해서 이 회사를 환골 탈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헝다그룹이 상장된 홍콩 항생 지수를 보면은 올해 초에 피크를 찍고 30%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헝다그룹 거래 정지가 나온 월요일에는 항생 지수가 2.35% 떨어졌었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0.07% 소폭 하락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 헝다그룹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가 급등이란 요소도 있지만 제2의 헝다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런 기사가 떴었네요. 중국 제2의 헝다 사태, 판타지아도 이자를 못 갚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판타지아는 만기가 도래한 부채 4천억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판타지아의 자회사 또한 1,400억 정도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판타지아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판타지아가 혹시 제2의 헝다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헝다그룹의 부채는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판타지아는 130억 달러, 헝다그룹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아의 부도가 중국 경제를 흔든다, 이것은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라 봅니다. 실제로 판타지아의 부도설이 보도된 화요일에는 항생지수가 0.07% 소폭 하락한 것에 그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아의 디폴트 문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봅니다. 헝다그룹에도 잘 버텼는데 판타지아 이슈에는 못 버틸 이유는 없을 거라 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지만 지금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설은 중국 내부 리스크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헝다그룹은 달러 부채 비중이 적고 헝다그룹에 돈을 빌려준 중국 은행들도 매우 건실한 편입니다. 질서 있는 디폴트를 통해서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컨센이라 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디폴트 이슈가 터지는 것은 바로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커트라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 부채 비율 70% 미만, 순 부채 비율 100% 미만, 단기 부채 대비 현금성 비율 100% 초과,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사들은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자체적인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중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더더욱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잔고와 가계의 모기지 잔고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 물론 경기도 용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 GDP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GDP 대비 부동산 투자가 13.8%를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GDP 대비 7.4%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21%가 되네요.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해서 21%가 바로 0%가 되진 않겠지만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면 할수록 21%라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다. 즉 중국의 GDP가 조금씩 둔화될 수 있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최악의 전력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7.7%로 하향 조정을 시켰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중국 공장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4분기에 중국 GDP 기준 성장률을 1%, 1% 정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투펀치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의 성장이 확확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은 팬데믹 이후 쌍순환제를 외쳤습니다. 수출도 중시하겠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중국은 내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수입 물가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부채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고 앞으로 터질 계획이라면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통한 GDP 증가가 힘들어지면 다시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 업체가 1등을 유지하다가 중국에게 뺏긴 것도 매우 많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가 1등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BOE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삼성이 1등을 장악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화웨이에게 1등을 뺏긴 상태입니다. 2차 전지 분야 역시 LG화학이 1등을 한 적도 있었지만 중국 CATL이 점점 확실한 1등 업체로 굳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위안화 약세가 유도된다면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수출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파란색 중국 위안화 환율과 녹색 한국 원달러 환율을 겹쳐서 보겠습니다. 이 둘은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혹시나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위로 빵 뜬다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 역시 위로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자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국 주식이 무너진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지 이것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좀 더 좋지 않기에 더욱더 1등 기업, 성장이 나오는 기업, 성장이 나오는 섹터, 이런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렸듯 저는 폭락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투자하기에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 봅니다. 작년처럼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따블이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게 맞죠. 자,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해드렸었는데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 희망찬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